어제 LAFC에 공식 입단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영입을 넘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거라는 예측입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또다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 요원들은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다 기습 작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지속되면서 이민 옹호 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대규모 집회도 예고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부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LAFC에 공식 입단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영입을 넘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심을 관통하는 메트로버스 전광판에 영어와 한글로 손흥민 선수 L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교차점에 자리한 메트로 D라인 지하철역에도 영어와 한글로 손흥민역이라는 표시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메트로가 AI를 활용해 홍보용으로 제작한 겁니다. 실제 운행 중인 메트로버스의 전광판 역시 운행 중인 노선만 표시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메트로는 이례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입단에 맞춰 이 같은 AI 이미지를 공식 SNS를 통해 전파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해주는 하나의 예가 됐습니다. He's a big impactful player. He's still in his prime. We're expecting him to not just be good for the club, but for the city too. Any fan of Son Heung-min is a friend of ours, so please join us in the stands. We have so many supporter groups who are supporting Son Heung-min and LAFC together, and we're all rooting for the black and gold together. So come through to Los Angeles. We have a space for you. Come sit and stand with us. 로스앤젤레스시는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져다줄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가감없는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LA시 차원에서는 지금 축제 분위기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월드컵 그리고 3년 뒤에 다가오는 올림픽까지 그래서 이게 큰 시너지 역할을 해서 교민사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박찬호와 류현진 선수의 다저스 구단 영입 당시처럼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더 높여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옴으로써 큰 희망과 또 우리 동포사회가 단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는 게 물론 한인 사회에서도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주류 사회 쪽에서도 너무 기대가 많고 한인들은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LA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여기 한인타운도 되게 크게 있고 하니까 이제 한국인분들이 다 좀 더 교류도 더 자주 할 수 있고 좀 더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한국 국민한테 엄청 큰 추억 남겨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은퇴까지 안 다치고 잘 선수생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공식 입단으로 로스앤젤레스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이 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입이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이적이 아닌 침체된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연방법원이 급습 방식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제한을 뒀지만 LA 지역에서 또 한 번 급습 단속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어제 오전 7시쯤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서 불체자 단속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렌탈카 업체 펜스키의 노란색 트럭을 이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경수비대 요원들은 이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날 작전으로 최소 16명이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경수비대는 이번 급습을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펜스키 측은 트럭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불체자 단속에 우리 트럭이 사용된 것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은 이번 작전이 법원이 금지한 무차별 순찰과는 다른 성격이라며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해당 지역은 악명 높은 갱단이 장악하고 있어 강력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 5일 LA를 포함한 18개 도시와 가주 등 12개 주를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피난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대규모 단속을 벌인 가운데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하루 동안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올스톱을 선언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한인타운 인근 홈디포 주차장에서 이뤄진 불체자 체포작전. 법원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 이후 수그러들었던 연방 이민 단속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하루 뒤인 오늘 이민자 옹호단체 회원들은 단속 인근 지역인 메가더 공원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아이스의 단속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 사회의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홈디포와 월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관하거나 협조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And Home Depot is not the only company sitting under Trump's thumb that have given money to Trump. Companies, union busters like McDonald's, Walmart, Target, and others help to enforce Trump's agenda.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12일 하루 동안 모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출근도 하지 않고 등교도 하지 않으며 상점에서 물건도 사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민자 없는 하루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보여주겠다는 상징적 행동으로 당일 대규모 시위 행진도 예고했습니다. So it starts at 12 a.m. with a march with fast food workers. It then continues here at noon at MacArthur Park to take over MacArthur Park, and but the community take it over. We then mobilize to Placita Olvera, where our city was founded, and we will finalize the day in front of the detention center where our people are being detained and held. 이번 집단 행동에는 이민인권단체와 지역노조, 세입자연합, 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국적 연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펜실베니아 아이스 구금센터에서 한 중국인 수용자가 샤워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구금된 지 채 5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현재 수사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립스버그의 모샤넌 밸리 처리센터에서 32세 중국인 아이스 수용자 차오펑게가 지난 5일 아침 샤워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검시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수용소 직원들은 이날 오전 5시 21분경 샤워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의 개 씨를 발견했고 즉시 CPR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응급의료팀, 주경찰, 검시관 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약 42분 후인 오전 6시경 사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차오펑게는 이민재판소의 추방심사를 앞두고 구금 5일 만에 이 같은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는 지난 1월 CBS 매장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불법 구매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컴퓨터 및 통신기기 사기와 공모 혐의를 인정해 최대 12개월형을 선고받고 아이스 수용소로 이관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가 발견됐고 타살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자살로 추정된다고 주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감사실, 아이스 직업윤리책임부서, 그리고 중국 대사관에도 해당 사망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아이스는 성명을 통해 수용자는 수감 후 12시간 내로 의료 초기 검진을 받고 24시간 응급진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이번 사망은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인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무부의 새로운 인구조사를 즉시 시작하라 지시했다며 현대적인 사실과 수치를 기반으로 하고 특히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정보와 결과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헌법은 10년마다 실시하는 디서니얼 인구조사를 통해 각 주의 연방 하원 의원 수와 연방 예산 배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권자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인구조사 기준이 민주당의 의도적인 전략이라 비판해왔습니다. 이전에도 불법 체류자의 인구조사 제외를 추진한 바 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트럼프 대통령이 401k 등 퇴직연금 시장을 가상화폐에 개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부동산, 사모펀드 업계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해 참여자 주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플랜의 대체 자산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제도인 401k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401k의 규모는 12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위험자산인 가상화폐나 사모펀드의 퇴직연금 시장을 개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로 투자해온 주식이나 채권보다 이들 상품의 유동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족이 코인 사업을 벌이고 있어 가상화폐의 퇴직연금 진출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몇 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사업으로 6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블랙스톤, KKR,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같은 대형 대체 자산 운용사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이 조치가 퇴직연금 계좌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은 물론 남가주 지역 날씨가 참 더웠는데요. 내일까지 이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랭캐스터는 오늘 104도, 산타클라리타 101도 등 100도를 훌쩍 넘는 더위를 보였습니다. LA 한인타운은 95도로 관측됐습니다. 이번 더위는 고기압 영향으로 내륙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평년과 비교해 5에서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리버사이드,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은 내일 오후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내려갈 전망이지만 평균 기온보다 높아 최소 일주일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북부 그라나다 힐스와 포터렌치 지역에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만 가구 가까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LA 수도전력국 LADWP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한 펌프장 수리 작업 중 밸브가 고장나면서 약 9,200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생수 배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포소는 홀레이 번슨 기념공원, 오멜버니 공원, 템파 에비뉴와 세스논 블러바드 교차로 등 3곳에 마련됐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LADWP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헌팅턴 비치의 한 콘도에서 어제 한 남성이 옆집 벽을 향해 산탄총을 발사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은 어제 오전 6시 30분 한 남성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코랄 K 레인 교차로 인근 콘도미니엄 단지에서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벽을 향한 총격에 여러 유닛이 피해를 입었고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구간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도 일시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남성이 자진 투항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웃집 남성은 총알이 아파트를 뚫고 바로 문 앞에 떨어져 있어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벽간 소음으로 인한 총격의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로다이 지역에서 한 여성이 의류 기부함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로다이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밤 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상체가 기부함 투입구에 끼고 다리가 바깥으로 늘어진 채 매달려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30-40대로 추정되며 기부함 수거 입구에 머리가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꼭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가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핵화 이슈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세스 베일리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성명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어떤 시도도 배격할 거라며 새로운 사고로 접촉을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면서도 미국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경우 핵 군축 협상 등에는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핵 비확산을 강조하는 미국이 당장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실제 베일리 대행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싱가포르 성명에 서술된 원칙들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 항목이 당시 성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베일리 대행은 특히 미군 유해 송환이 중요한 우선순위란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새 정부 역시 이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The new Rock administration has demonstrated a willingness to engage with North Korea, taking meaningful steps to reduce tension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베일리 대행은 또 최근의 한미 무역 합의는 양국이 동맹의 현대화, 동맹 강화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부에나팍 한인타운에서 대나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에나팍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비치 블러바드와 멜번 애비뉴 인근 상가 주차장 등에서 용의자들이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한인마켓과 은행 등 한인 상권 밀집 지역으로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있는 한인 업주들에게는 영상 제공을 요청했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인 2명이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 AI 칩을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5일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인 H100을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찬건과 스웨이 양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중국인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회사를 통해 중국 수출이 금지된 GPU를 불법 수출했다고 법무부는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2명의 중국인 중 1명은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거주하고 있고 또 1명은 엘몬테에 거주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초반의 강세를 약세로 완전히 뒤집었다가 막판에 혼조세로 반등했는데요. 결국 어제까지 4일째 이어졌던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움직임은 멈췄습니다. 3대 지수의 희비가 엇갈린 건 지난주 목요일 이후 6일 만입니다. 최근엔 초반 강세가 약세로 뒤집히거나 약세가 강세로 바뀌는 상황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희일비하는 투자 심리가 빠르게 요동치면서 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뜻인데요. 예상보다 늘어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반도체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은 딱히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한 애플을 포함해 TSMC, 엔비디아 등은 미국 내 공장 설립이나 투자 계획을 이미 예전부터 공표해온 만큼 오히려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공급망이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관세 리스크 확대 우려는 결국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